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일간 캠퍼스 바쿠넷에서 포뮬러 제작을 맡고 있는 이동순이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는 2011년도에 바자 대회를 나갔다가 그때 두 대의 차량을 모두 리타이어 시키고서 그때 마침 열린 이제 포뮬러 시범 경기를 보다가 내년에 우린 저기 꼭 출전해야겠다. 저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자작차를 하면서 반드시 나가봐야 될 경기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 이듬해 겨울방학부터 차량 제작을 시작하고 2012년도에 포뮬러를 처음으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 포뮬러를 시작해보는 거라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았는데 일단 외국 차량 사진들이랑 그 당시에 이제 대회에 나왔던 다른 학교 차들을 참고하면서 비슷하게 최대한 어긋나지 않도록 만드는 게 목표였고요. 빨리 제작을 하고서 많은 테스트를 해볼 수 있었던 게 그때 대회를 좋은 성적으로 끝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원래 군대를 2011년도 바자 대회를 끝내고 가려고 했었는데 마침 그때 그 포뮬러 경기를 보게 되면서 이건 꼭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한 학기만 더 하고 군대를 가자. 그렇게 생각했고 그때 마침 저희 학교에 공작실 기사님으로 계시던 김덕준 선배님께서 우리 포뮬러 제작하는 걸 많이 도와주셔서 그때 차마 이어가던 그것을 놓칠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포뮬러 제작하고 그때 대회 나가느라 군대도 늦게 가게 됐습니다. 작업일지를 하게 된 이유는 일단 저희 학교 후배들이 저희가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이제 두 번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의 노하우를 최대한 이제 남겨두려는 게 목적이었고요. 어차피 이거 차량 제작하는데 공개를 하더라도 단 학교에서 보더라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은 따라할 수 있고 또 우리만의 그런 아이덴티티가 있는 거는 우리만의 걸로 남겨둘 수가 있어서 어차피 공개해도 뭐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저희는 항상 공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업일지는 항상 이제 작업을 하는 동안 매번 이제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사진을 찍고 매일 밤에 집에 가서 이제 글로 작성하고 사진을 올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거의 일기같이 되고 있습니다. 그날 부족했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날 뭘 해야 될지도 또 알 수 있어서 참 많은 도움이 되는 활동인 것 같습니다. 처음 제작해보는 4기통 엔진은 이제 배기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하지 않아서 애들이 하긴 했는데 올해는 제작할 때 처음부터 배기까지도 그냥 카티아로 설계를 해서 제작을 했고요. 카티아 설계할 때부터 들어가는 재료를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이게 일일이 밴딩하기는 어려워서 시중에 파는 엘보 등을 이용해가지고 그걸로만 제작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제작을 했고요. 작년이랑 같은 사이즈의 파이프를 이용하고 같은 그 집합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배기관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면서 두 개 사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까지 알아보려고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처음 프레임 제작의 목표는 처음에 프레임에서도 경량화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12년도에 그렇게 해보니까 주행 중에 프레임이 변형이 되는 게 너무 잘 느껴져가지고 이번에는 프레임은 최대한 튼튼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프레임에 이제 보강제가 좀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하드 포인트 부분에다가 이렇게 다 파이프를 최대한 모으기 위해 설계하다 보니까 지그 없이는 절대 제작할 수 없는 형태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매년 사용해오던 사각 파이프를 이용한 지그를 사용했는데 사각 파이프를 이용한 지그가 상당히 제작이 편하고 저렴하긴 한데 이게 이제 변형이 조금 생기다 보니까 프레임에서도 지금 겉으로는 안 보이는데 예상치 못했던 변형이 조금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또 프레임을 전에 만들었던 차량이랑 전혀 다른 성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차량이 주행했을 때 이제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것도 이제 좀 테스트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그냥 디퍼렌셜을 사용해가지고 솔직히 LSD가 이제 비싸고 하다 보니까 사용하지 못했는데 우연히 또 작년에 저희가 LSD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이제 FCC라는 일본 메이커에서 나오는 LSD인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사이즈가 작고 컴팩트해서 자동차에 쓰기에 딱 좋긴 한데 한 가지 단점이 이제 모든 부품이 외부로 노출돼 있고 또 그냥 장착하게 되면은 양쪽 등속 조인트의 길이를 너무 다르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게 큰 단점이었는데 올해 차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는 그 양쪽 등속 조인트의 길이를 똑같이 맞추는 걸 목표로 하고 저희가 원래 이거를 전부 다 CNC 가공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다 사정이 어쩌다 보니까 안 돼가지고 직접 다 범용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직접 범용으로 다 제작을 해서 지금 결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LSD 사용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조인트 컵이었는데요. 저 LSD에 맞는 순정 조인트 컵이 수입을 하게 되면 개당 단가가 너무 비싸서 저희가 살 수가 없었고요.
자동차 실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조인트 축을 외경만 가공하고 스플라인을 새로 가공해서 장착을 했는데 이게 엔진 출력 때문에 전부 다 비틀려 버려서 사용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완전 다른 재질과 다른 형상으로 새로 완전 설계를 해서 지금 제작을 했고요. 등속 조인트에서 저희가 항상 파손이 일어났던 가장 큰 하중에 걸리는 스플레인 부분만 새롭게 제작을 하고 강한 재질로 제작을 하고 나머지 조인트 컵 부분은 이제 다른 재질로 제작을 해서 경량화를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12년도에 제작했던 차량은 일단 서스펜션이 너무 하드해서 차량을 이제 과격하게 주행하고 난 후에도 이 서스펜션이 거의 절반도 채 작동 안 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올해 차량은 그것과 정반대로 설계해서 최대한 무르게 설정해서 차량의 움직임을 이 서스펜션이 최대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12년도 차량에 비해서 이제 스프링 레이트도 많이 낮아졌고 댐퍼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바꾸면 큰 차이가 느껴져서 이제 계속 테스트 해보면서 딱딱한 게 더 나은지 아니면 지금 만들어 놓은 이렇게 부드러운 차량이 더 나은지 어떤 게 더 나은지 이제 비교해서 계속 테스트 해볼 예정입니다. 저희도 이 차량에 들어가는 이제 너클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루미늄 이제 절삭 가공을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저희 사정이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저희도 처음 시도해보는 레이저 코팅에서 용접하는 방법으로 사용했는데요. 이게 알루미늄 절삭 가공에 비해서 확실히 비용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노동이 좀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었습니다. 베어링 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또 깎아야 됐고요. 또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심들도 다 3번을 깎아야 됐고 레이저 코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각 부분마다 전부 다 따로 도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작업 또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고 특히 최종적으로 용접할 때 이 용접 변형을 피할 수가 없어서 최대한 변형이 가지 않도록 지그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형이 좀 발생해서 베어링이 잘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좀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 차량을 이제 완성하고 땅에 내려놨을 때 좌우가 좀 달라지는 그런 형태도 좀 발생됐습니다. 차량 만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이제 모든 게 설계한 대로 나오지 않는 게 가장 힘든 점이었습니다. 카티아 상에서는 이제 모든 게 딱딱 맞아 들어가는데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완벽하게 제작이 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절삭 가구도 그렇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의 이제 공차라던가 이런 걸 완벽하게 알 수가 없어서 그냥 최대한 찾아보면서 맞춰서 하긴 했는데 이거를 절삭 가공을 외부 업체에 맡겨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도면을 잘못 그려줬던 것들이나 뭐 공차를 못 맞췄던 부분 이런 것 때문에 가져왔을 때 조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저희가 후가공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특히 레이저 커팅 같은 경우에는 딱딱 맞게 설계해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레이저 커팅 자체가 좀 할 때 변형이 생기다 보니까 갖고 왔을 때 하나도 맞지가 않아서 전부 다 다시 갈아내고 하는 작업이 많아서 그런 다시 2차적으로 가공하는 작업이 많아서 그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저희도 가공품을 직접 가공해서 사용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12년도 이전부터만 해도 저희가 공작실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매번 조그마한 선반 작업 하나 하는데도 공장 가서 이제 돈 주고 맡기고 했는데 솔직히 공장 가서 맡기게 되면 조그마한 거 깎는데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또 시간도 걸리고 돈도 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는데 저희가 12년도부터는 이제 공작실을 사용할 수가 있어서 그때부터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하고 범용 선반과 밀링만 이용해가지고 공작실에서 가공하는 방법으로 절삭 가공품들을 가공하고 있습니다. 자작차라는 게 이제 모든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해서 만드는 건 좋은데 이제 기성품을 사서 사용하다 보면은 그쪽 설계에 어쩔 수 없이 맞춰지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냥 사서 갖다 꼽으면은 그건 자작차가 아니라 더 이상 이제 그냥 조립품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서 저희는 가능한 한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전부 다 저희가 직접 제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가공품들 가공하기는 힘들겠지만 하면서 자기가 이제 배울 수도 있는 게 있고 아 이건 이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하는 부분도 많이 할 수 있어서 가공품들은 직접 가공해서 사용하는 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저도 자작차를 시작할 때는 신입생 때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선배들이 시키는 것만 따라 했는데 이제 점점 이제 학년이 차고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게 늘어나다 보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거를 실제로 만들어 본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이 자작차 자체가 이제 하나의 실험 도구가 돼서 이걸 바꿔봤을 때 이렇게 달라지더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그에 관한 이제 배경 지식들도 쌓을 수 있어서 자작차라는 게 단순히 차를 만들어서 대회를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공학적인 지식들부터 해서 팀원들 간의 친목이나
뭐 사람들 간의 관계 이런 것도 배울 수 있어서 자작차는 그냥 단순히 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모든 걸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인 것 같습니다. 자작 자동차라는 게 이제 생각한 대로 만들어내는 게 자작 자동차다 보니까 물론 대회에 나와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게 모든 팀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누구도 하지 않았던 시도를 해봐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어 나가는 거, 그것도 저희 자작차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작차만이기에 할 수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해보면서 달리다가 부러지더라도 거기에 대한 원인을 찾고 그걸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생각해보고, 또 물론 그걸로 인해서 성적이 잘 나오면 좋겠지만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 우리는 이런 걸 해봤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자작차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해괴망측하더라도 남들이 안 하는 걸 한번 자신감 있게 해볼 수 있는 거, 진짜 자작차이기 때문에 생각한 대로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자작차로 만들어내야 되는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8월에 군산에서 개최되는 이제 대학생 자작자동차 대회 포뮬러1 출전하기 위해서 계속 촬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대회 때 나가면은 이제 많은 분들을 뵐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저희가 제일 잘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항상 모자라고 다른 팀들에서 배우는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또 이렇게 아크라는 연합회가 있는 만큼 서로 만나서 정보 공유도 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이번 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회 때 만나겠습니다.